안녕하십니까. 합동군사대학교 해군대학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이희완 소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는 지금 현재 극장에서도 한참 영화를 하고 있는 연평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참수리 357호정에 부정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때 전투 지휘를 한 사람으로서 오늘 장병 여러분께 그때의 내용들을 들려주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타고 나갔던 함정입니다. 현재 평택에 있는 이 함대 사령부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당시 참전했던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투를 하고 북한 함정으로부터 함포를 저희가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제가 탔던 함정이 방금 보셨던 그 357호정이 서해 앞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직접 참전했던 그 내용들,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해 앞바다 NLL에서 그러한 북한 함정이 우리 서해를 공격을 했을 때 한국 해군이 어떻게 지금 작전하고 있냐,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투를 했을 때, 즉 2002년 6월 19일 날은 하단에 있듯이 5단계의 교전규칙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즉 1단계 경고방송, 2단계 시위기동, 3단계 차단기동, 4단계 경고사격, 마지막으로 격파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전투가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구나라고 이제 발견하게 돼서 이걸 좀 더 스피드하게 작전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해서 개정이 된 게 바로 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인 경고방송과 3단계인 차단기동에 빠진 저 1단계에서 바로 시위기동을 하고 올라가면서 경고사격 그리고 격파사격을 하는 이러한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스피드하게 북한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357호정은 그 당시 전투할 때는 하단에 있는 3단계인 차단기동 작전을 시행하면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언제 일어나냐? 2002년 6월 19일입니다. 200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을 했습니다. 예, 잘 아시죠? 그래서 한일 월드컵이 그때 한창 무르익었을 때고 특히나 29일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터키하고 3, 4위전을 했던 날입니다. 대구에서 했죠. 그날 저희는 서해에서 북한 함정과 전투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현재 연평도 근해 서해를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있는 실선이 NLL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군에는 MDL 군사분계선이 있죠. 즉 바다 위의 해상에서는 NLL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해군은 현재 뭘 하고 있냐? 여기 있는 연평도라는 지역에 볼 것입니다. 연평도 지역에 우리 고속정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3개 편대로 즉 256편대, 232편대, 253편대 즉 3개 편대 한 편대는 2척의 고속정이 구성되어 있고 각 3개 편대가 위치하여서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북한의 대북 경계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부가적인 임무로 현재 조업 통제선 위에서
우리 어민들이 조업 통제를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래는 해경이 작전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 해군에서 부가적으로 임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즉 북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북 경계 강화를 하고 있는 임무를 하고 있다. 즉 그 얘기는 NLL을 사수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지금 작전에 임하고 있다. 자, 첫날 다시 그날 2002년 6월 29일 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육도라는 북한 지명이 보일 겁니다. 육도는 북한 해군의 전진기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함정, 그곳에는 함정이 이 보시는 화살표 같이 아래로, 즉 NLL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분 뒤에 오른쪽에 보이는 등산곳이라는 곳도 마찬가지 북한의 중요한 해군 전진기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북한 함정이, 오른쪽에는 육도 함정이 먼저 NLL을 침범하고 약 10여 분 뒤에 북한 함정, 즉 등산곳에 있는 북한 함정이 보시는 화살표처럼 NLL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 평택에 이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함대 사령부에서 우리 각각 편대에 임무를 지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256편대 보이실 겁니다. 아래쪽에. 256편대는 연평도 어민들이 조업 통제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을 연평도로 안전하게 복귀를 시켜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253편대가 있습니다. 그 편대에는 지금 보시는 육도라고는 경비정, 육도에서 내려온 경비정을 대응 기동을 하러 가라 라는 지시가 내렸고, 그 다음 제가 속한 편대는 232편대입니다. 232편대는 앞에 함정이 358호정, 제가 탔던 함정이 357호정이 2번 함으로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대에 주어진 임무는 지금 보시는 등산곳이라고 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대응 기동을 하라고 각 편대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시 반경에 우리 전 세 개 편대는 조업 통제하던 임무를 그만두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속한 232편대와 우측에 있는 253편대는 북한 경비정을 차단하러, 대응 기동하러 빠른 속력으로 북으로 향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북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른쪽 편 보시는 바와 같이 육도에 있는 북한 경비정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NLL, 즉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침범해서 화살표 같이 다시 북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침범을 하여 253편대가 파란색 화살표처럼 격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도 상호 간에 사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데미지는 없이 이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388함이라고 써있는 북한 경비정이 붉은색 화살표처럼 NLL을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전투를 했던 국면은 왼쪽 편입니다. 684번 함이 그림처럼 NLL을 침범을 하였고 우리 232편대는 사령부 지시에 따라서 대응 기동을 하러 신속하게 북상을 하였습니다. 거리가 약 5마리 주었을 때, 즉 북한 함정과 제가 탄 함정이 5마리 주었을 때 앞에 있는 이희원 소령은 당시 계급은 중이었습니다. 357호정 부장으로서 작전을 보좌하고 함의 함포를 운영하는 포술장이라는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공사안경으로 북한 함정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다음과 같이 제가 앞에 함정인, 즉 우리 편대를 지휘하는 편대장님 타고 있는 앞에 함정 358호정에 다음과 같이 제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 현재 북한 함정 경비정의 선체 색깔은 적 고동색이며 함정의 숫자는 헐넘버는 684번이고 함정 마스트기에 북한기인 인공기가 개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판선상에, 즉 함정 위에 북한 해군 30여 명이 노란색 구명의를 착용하고 전 대원이 각 포대에 위치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북한 함정 조종실인 조타실에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김정일 장군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쳐 사수하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음을
앞에 지휘함에 제가 보고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한 후에 앞에 있던 지휘함 358호정에서 거기 편대장님께서 실전 전투배치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실전 전투배치는 그 말 속에서 있듯이 실제로 상대 적을 공격을 하여 필요시에는 해를 가는, 필요시에는 즉 사살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실전 전투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정도 그 명에 따라서 모든 탄약을 실제로 쏠 수 있는 상태로 모두 만든 상태에서 전 대원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구명 방탄조끼, 구명이, 그리고 철모 그렇게 착용을 하고 실전 전투 배치에 임하면서 계속 우리 함정은 북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통상적으로 저 NLL에서 제가 13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딱 13개월 마지막 출동 때 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수십 회를 저와 유사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NLL까지 와서 NLL에서 살짝 선을 걸치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 함정이 아무런 어떤 스탑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무작정 NLL을 아주 빠른 속력으로, 제가 그때 1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저렇게 빠른 속력으로 기동하는 것은 처음 제가 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황에서 이함대 사령부에서 지시가 나왔습니다. 232편대, 지금 현재 북한 함정 앞을 차단하는 3단계 차단 기동을 실시하라라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작전 명령에 따라서 북한 함정이 빠른 속력으로 내려오는 그 침노를 한마디로 차단하는 차단 기동을 우리 편대가 358호정, 357호정이 같이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 차단 기동을 하는 순간 이렇게 초탄이 우리 함정에 맞음으로써 전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북한 함정이 사격을 했는 함정은 358호정 1번함과 제가 탄 357호정 2번함이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58호정 1번함은 지금 공격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기동을 해갑니다. 근데 357호정 제가 탔던 2번함을 이렇게 공격하는 조금은 의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냐? 바로 북한에서 제2연평해전, 그 당시에는 서해교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제2연평해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 영해를 불법으로 도발한 명백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몇 개를 더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8호정이 앞을 지나가고 우리 함정이 이제 이렇게 뒤를 지나가는데 초탄을 북한 함정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탄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 250발이 넘게 저희가 공격을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발사탄수가 참수리 357호정 37m라는 길이에 그 발사탄수는 아주 많은 발사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함대 평택에 가보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함을 가보면 그 많은 발사탄수가 막 이렇게 산재에서 공격당하지 않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 많은 발사탄수가 딱 지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개수들만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해서 함포라든지 그 다음에 엔진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실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곳만 공격을 했다. 그 얘기는 그야말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내려와서 소위 조준을 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당시에 우군 고속정은 총 6척이 있었습니다. 그 6척이 그 이제 시간이 되면서 지원 사격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과를 확인한 결과 제가 탔던 397호정만 아까 말했던 그 많은 발사탄수를 받고 그 서해 앞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척은 그럼 어떻게 되냐? 단 한 발의 총알도 맞질 않았습니다. 이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즉 한 척인, 즉 제가 탔던 357호정 고속정만 소위 말해서 자살 공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척만 어쨌든
바다에 까 내리고 와라라고 지령을 받고 왔다는 의미죠. 또 하나 357호정이 갖고 있는 358호 정도 똑같이 갖고 있는 발칸포 20mm 판을 가지고 발칸으로 공격을 북한 함정에 했는데 그 20mm 사수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북한 함정이 20mm 발칸을 즉 20mm 발칸이 북한 함정을 공격이 안 되더라. 즉 쏘았는 그 발사탄이 들어가지 않더라. 이렇게 지금 사수들이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이 그만큼 침략에 준비를 했다. 무엇을? 군함의 철판을 굉장히 두껍게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렇듯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투였다라는 걸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초탄을 딱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오감적으로는 일단은 굉장히 당연히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큰 소리가. 그 다음에 배가 진동이 아주 심했습니다. 초탄이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 냄새, 가스, 즉 함정은 대부분이 페인트 칠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페인트가 이제 불이 이제 잘 붙으니까 불이 나면서 그 가스 냄새, 그것이 굉장히 역겨웠던 그런 기억이 첫 번째 딱 맞았을 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아, 그런 전투상이 됐을 때 무섭지 않았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대원들하고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서 얘기를 해봤지만은 실제 전투라는 이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무섭다, 뭐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어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작전에 계속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전혀 아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전투에 어쨌든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결혈이 전 자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투를 하면서 그런 첫 번째 초탄에 들어왔을 때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의사소통을 이렇게 헤드셋에 이렇게 마이크가 달려있는 그걸 통해서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 다시 이 마이크로 계속 올라오는 계속 그 내용들은 뭐냐? 첫 번째는 부상자들. 누가 다쳤다. 누가 죽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어디가 불난 것 같다. 불이 났다. 그 다음에 무엇이 지금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런 소위 말해 좀 각종 전투 상황에서도 좀 데미지 부분들. 왜냐하면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데미지가 날 수 있는, 또한 그때 우리가 전투를 했던 것이 뭡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소위 근접 전투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전투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고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데미지 내용들, 그런 피해 보고들이 많이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일부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태극기 밑에 있는 21포 방칸, 그리고 여기 한미에 있는 22포 발칸, 여기에 사수들이 전부 다 전투를 하다가 북한에 쏜 포에 그대로 다 맞아서 그 안에 포에서 사격을 하다가 현장에서 전사를 다 하게 됩니다. 두 명 다 공이 이 손잡이를 꽉 잡고서 그대로 그냥 머리 받고 이렇게 다들 전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서후원 중사, 실제로는 내연사 엔진을 하는 사람인데 M60 해군에서는 특수 직무 분담표를 해서 전투 상황이 되면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좀 자기 현재 그 특기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임무 배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연사가 M60 사수를, 즉 상대를 공격을 하다가 그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왼쪽 가슴 한 발을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가운데쯤에 이렇게 누워있는 약통 같은 걸 들고 있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병 박동혁입니다. 그래서 박동혁 병장은 사실 뭐 그렇게 약이나 이런 것이 이 조그만 배에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구하려고 이렇게 붕대 감아주고 위로의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통에 이제 딱 왔을 때 무려 이 몸에 링거줄을 22개를 저희가 꼽게 돼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딱 추석 전날 전사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보여준 조타실, 아까 조종실 첫 번째 탄 맞았다고 했죠. 거기에서도 영화에서도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키를 끝까지 놓지 않고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전사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구하려고 했으나 불길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불길도 잡지 못했고 또 너무 많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속도가 그냥 빨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구하지 못했지만은 그 이후에 인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죽음을 그대로 저희가 시체를 인양하게 됐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정장님, 제가 모셨던 윤영아 정장님입니다. 태산같이 가운데서 지휘하다가 결국에는 이 가운데 한 발을 공격을 받고서 현장에서 쓰러져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완 소령은 그 당시 북한이 쏜 포에 제가 한 발을 맞았습니다. 장병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한 발에 맞아서 이렇게 한 발에 나옵니다. 지금은 살이 많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멍이 8cm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가 참고 견뎠죠. 그리고 저는 오른쪽 다리는 포에 맞아서 종아리 하단에 결국 절단이 됐습니다. 지금은 의족을 차고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상황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정장님이 전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지휘권을 제가 인수해서 작전을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국 저희 나라를 침범한 북한을 이겨내는, 막아내는, 몸을 바쳐서 즉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승리한 전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참 들려드릴 수 있는 또 다음 시간을 제가 기약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유경사나 저나 우리 동혁이 그 모든 생존자들 포함해서 27명이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바쳤고 제 다리를 바쳤고 각자의 장기가 다 부서지는 그러한 몸을 바쳐서 그야말로 우리의 주적인, 우리의 적인 북한, 북계를 저희는 무찔렀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유가 없습니다. 군인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군은 하늘을 지키고 육군은 땅을 지키고 해군은 바다를 지키는, 즉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 아래 저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단지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목숨과 다리와 각종 장기를 던져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전국에 계신 장병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에 있는 해군 이희환 소령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물론 위기가 처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지켜야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여기 계신 장병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또한 모든 전 국민들이 함께 지켰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이루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광산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방홍보원에 감사드리고, 장병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힘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름다운 날이 영원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건강히 군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아, 자연배치! 이상민 편들 무슨 일인가? 전투 발생! 적정으로부터 비격전! 비급전 봐라! 비급전! 양현 앞으로 전속 기호를 펼쳤다!